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유망한 자격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부분 국가 자격증 또는 곧 국가 자격증이 될 예정인 자격증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망한 두 가지 자격증도 모두 정식 국가 자격증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처음 국가 자격증 시험이 치러진 따끈따끈한 나무의사이고요. 두 번째는 물고기 의사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자격 조건과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나무의사 자격증은 정식 명칭이 이름 그대로 나무의사 국가전문 자격증입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일명 나무병원에서 활동하는 직업으로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학교의 나무들을 일반 건물관리인이나 실내 소독업체 같은 비전문가들이 관리하면서 농약을 오남용한다거나 기타 환경에 안 좋은 방법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만들었고,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피해를 예방, 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시험이 바로 작년에 치러진 따끈따끈한 국가 자격증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산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죠. 산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이라서 자연을 좋아하는 중장년층이 진입을 노려봐도 좋고, 미래가 기대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진로를 고민 중인 젊은 층이 마음먹고 도전해도 좋은 직업입니다. 나무의사란 나무에 발생하는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 진단, 계획, 설계, 처방, 치료, 평가 등을 통해 나무의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한국직업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의사처럼 나무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산림청이나 각 지자체와 같은 나무관리 주체와 나무진료나 관리 등의 계약을 하고 병해충 예방 및 치료, 약재 살포, 위험성 제거, 그리고 수백 년 된 보호수를 관리하는 등 나무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격 조건은 산림 및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관련 직무에서 경력 3년, 수목진료 관련 대학 졸업 시 경력 1년, 수목진료 관련 석사, 박사의 학력 조건이 되거나 산림, 조경, 식물보호, 수목치료 관련 다음과 같은 자격증 소유자 또는 수목진료 관련 분야 경력 5년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 응시 자격이 되고, 다음과 같은 11개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비전공자이신 분들일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격 사유, 시험 과목,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직업이지만 생소한 만큼 전망은 더 밝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직업인데요. 한국직업사전에 등록되어 있고 미래 7대 유망 직종으로 녹색 직업 중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적합한 유망 직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보통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직접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데요. 직원으로 취직 시 나무병원마다 연봉이 각각 다르고 의뢰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대우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산림청이 나무의사 하루 노임 단가를 28만 원으로 책정했고, 기본 자격수당 100만 원에 현장 업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포함하면 월 3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병원을 창업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로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병든 나무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골프장 등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나무의사가 도맡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에 눈이 밝으신 분들은 어쩌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노후 대비 평생 직업으로 앞으로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국가 자격증은 바로 물고기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 수산질병관리사입니다.
바다나 민물고기를 따로 진료하는 의사라기보다는 바다나 인근 내륙에서 양식업이 발달하면서 물고기에 다양한 질병이 생기고 그로 인한 어민들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상생물질병관리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자격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직무 영역이 겹친다고 해서 초기에는 수의사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수산식물을 비롯해 어패류, 갑각류 등은 수의사들이 다루는 영역이 아닌데다가 수의사들이 실제로 어류를 치료하는 사례가 적은 반면에 양식업의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어패류 치료 전문가라고 두산백과에 나와 있는데요. 하는 일은 물고기 사체의 검안을 비롯해서 수산생물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관리, 예방하는 업무를 비롯해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 등 양식장에서 발병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제약회사, 사료회사, 아쿠아리움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 품질관리원, 어류질병연구소, 수산질병센터, 해양수산부 같은 곳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수산자원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질병관리원이라고 불리는 어류동물병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어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겠네요. 수산질병관리사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수산질병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매년 1회 시행되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수산질병의학과가 있는 대학이 다음과 같이 전국에 5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전망은 밝고 하는 일도 전문적인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적다 보니 양질의 교육과 우수한 학생이 많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합격률이 56.1%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합격률이 낮은 만큼 오히려 더 수산질병관리사 분들에 대한 신뢰가 가네요. 수산업은 인류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닷속 자원은 아직 인간이 다 알지도 못할 만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UN 식량농업기구가 발간한 세계수산 양식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세계 주요국 중 1위라고 합니다. 이는 수상 강국으로 알려진 노르웨이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보다 5kg 이상 많고 일본보다는 8kg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하네요. 그만큼 수산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망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은 나무의사, 물고기의사 국가자격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람, 동물, 나무, 물고기 구분할 것 없이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공부할 것도 많고 책임감도 크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값진 일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 직업은 사람이나 동물을 직접 치료하는 것보다는 생명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스트레스를 못 견디시는 분들도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